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까지 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죠. 그리고 일정한 제한이 가해져 있습니다. 헌법에서 법률로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당연하죠. 제한해야죠. 민법에서도 211조에서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만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가 강제 수용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토지 소유권의 범위를 따로 정해놨어요.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지표뿐만 아니고 지하나 지상의 특정 공간까지 효력이 미치는데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물론 이제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냐는 구체적 토지 현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단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상하에 미치도록 해놨는데, 여기서 이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 내에 있는 미채굴 광물하고 온천수를 포함하는 지하수, 요게 토지 소유권 효력이 미치느냐, 판례가 있죠. 요건 미치지 않고 이건 미친다. 요 정도. 일단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제 상린관계를 좀 정리하세요. 서로 상자 이웃인자를 씁니다. 그래서 인접한 부동산 소유자 사이의 법률관계. 인접한 부동산 소유자들 사이에서는 경계선 부분에서 충돌 따위가 빈번하니까 그런 충돌을 미리 대비해서 이런 충돌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해결해라 라고 규정을 따로 만들어 놓은 걸 상린관계라고 합니다. 이런 상린관계는 물권법 규정은 대부분 강행규정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상린관계는 임의규정이에요. 그래서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로 분쟁을 해결하고 합의가 안 되면 그때 민법을 적용하겠다라는 취지에서 임의규정으로 해놨고요. 세 번째로 이게 확대가 돼요. 소유자뿐만 아니라 지상권자, 부동산 토지지상권자 또는 전세권자, 심지어 부동산 임대차에도 상린관계를 적용해 줍니다. 부동산 임차에도. 그래서 소유권의 규정을 두고 있고 다른 권리도 확대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상권자 등도 상린관계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상린관계는 상린권이라고 권리가 몇 개 나오고요. 조문이 몇 개 나옵니다. 이 조문이 40개가 넘어요. 그래서 이 조문이 굉장히 많은데 시험 문제 나올 만한 조문만 이따가 따로 체크할 겁니다. 그것만 체크하시면 되고, 요게 문제가 되고, 요게 권리가 인지사용청권이라는 게 있고요. 생활방해 금지청권이라는 게 있고요. 수도 등 시설권이 있고요. 주의토지통행권 등이 있는데, 첫째, 이런 권리들은 독립한 권리가 아니고 소유권의 내용에 불과해요. 소유권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뭐 주의토지통행권 등기 같은 거 할 필요가 없고요. 소멸시효라는 것에도 걸리지 않게 됩니다. 일단 상린권은 그 상린권들 중에서 이런 것들은 거의 출제가 안 됩니다. 뭐 출제할 것도 없고 요 놈이 문제가 됩니다. 주의토지. 요거는 이제 열심히. 일단 주의토지 통행권이라고 되어 있고요. 219조에 의하면 유상이란 건 통행료를 지불한다는 뜻입니다. 통행료를 지불하고 주의토지를 통행하는 권리인데 어떤 토지가 있어요. 근데 이 토지로부터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 어느 토지와 공로와의 사이에 그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 자, 이때 이 통로가 없다는 말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아예 없어.
맹지죠. 또 하나는 있기는 있으나 제 기능을 발휘 못해. 폭이 30cm야. 통로 폭이 30cm라면 제 기능을 발휘 못하겠죠. 이런 경우. 당연히 이 경우에는 갑은 을, 주위 토지를 통행하지 않으면 통행이 불가할 것이고, 폭이 30cm밖에 안 된다면 을 소유 땅을 통행하지 않는 한 통행할 때마다 비용이 들겠죠. 옷을 한 번씩 사야 된단 말이죠. 낑겨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을 소유 땅을 통행하지 않으면 통행이 불가하거나 과다한 비용이 들 때, 그때 갑은 주위 토지를 통행할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이걸 주위 토지 통행권이라고 해요. 요건 지금 이거 어떤 토지와 공로와의 사이에 그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을 것. 이게 첫 번째 요건이에요. 그죠? 두 번째, 그 통로가 없다는 게 두 가지니까 주위 토지를 통행하지 않으면 통행이 불가하거나 과다한 비용이 들 것. 세 번째가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 방법. 을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택할 것. 이게 통행권의 요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요건을 갖추게 되면 갑은 을 소유 땅을 통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기존에 통로가 있으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통행권이 인정되겠지만, 기존에 통로가 있어. 근데 이게 불편해 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을 소유 땅을 통행하기 편리해. 이건 통행권 요건이 아니죠. 주위 토지를 통행하는 것이 기존 통로를 통행하다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통행권을 인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요건이 통로가 없거나 제 기능을 발휘 못할 때만 인정되니까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통행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세 번째 효과. 일단 범위 또는 폭. 범위 폭. 첫째, 현재 갑이 조 땅에서 자동차 수리업을 운영해. 그럼 당연히 자동차가 통행할 정도의 폭이 인정돼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그냥 주택이야. 그러면 바깥에다 세워놓고 걸어다니면 되죠. 이럴 때는 굳이 자동차를 통행할 정도의 폭을 인정할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토지 용법에 따라서 자동차 등이 통행할 수 있는 폭과 범위가 인정되겠지만, 자동차 수리업, 단순히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차 등의 통행을 허용하지는 않을 거예요. 두 번째, 현재는 자동차 수리업을 운영해. 한 3m 정도만 폭이 필요해. 근데 3년 뒤에 경비행기 수리업까지 같이 하려고 해. 그래서 미리 한 20m 폭을 요구해. 이러 되냐? 안 된다. 장래 이용상을 대비해서 미리 폭을 정하지는 않아요. 당연하죠. 현재 토지 용법과 범위 이렇게 되겠죠. 세 번째, 건축 관련 법령에 보면 건축 허가와 관련해서 도로 폭에 관한 규정들이 있죠. 8m 도로에 접했을 때 어떻게 허가가 나고, 뭐 몇 미터 도로에 접하라, 뭐 이러죠. 그럼 그 건축 관련 법령에서 정해져 있는 그 폭까지 당연히 통행권이 인정되는가? 아니겠죠. 이건 건축 허가와 관련된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한 폭이지, 갑이 통행을 위한 폭을 말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되겠죠. 범위가 이 정도 내용 되는 거예요. 그 토지 용법에 따른 범위와 폭, 장래 상황을 대비하진 않아. 건축 관련 법령까지 인정되는 건 아니야. 뭐 이렇게 되겠죠. 내용. 통행할 수 있죠. 그죠? 통로 개설. 자연스럽게 통행하다 보면 통로가 만들어지는 경우 있죠. 또는 미리 만들어 놓고 통행할 수도 있지. 통로 개설. 포장할 수 있을까? 포장. 을이 갑이 통행 못하도록 담을 쌌어. 방해되는 축조물. 통행에 방해되는 축조물. 어떻게 해야 돼요? 철거해야죠. 이게 통행권의 내용이에요. 근데
갑이 여기에 더 나아가서 요 통로를 확보한 다음에 여기다가 담을 세워서 을의 접근을 막고 있어. 즉 주위 토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한 채 통행권자가 그 통행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해. 이거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너 보고 통행하라 그랬지. 마치 네 땅인 것처럼 배타적, 독점적으로 점유하라는 소리 한 적. 그러니까 요 경우에는 을은 땅 내나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안 된다. 배타적 점유는 안 된다. 그죠? 세 번째. 보상해야 된다 그랬죠? 누가? 통행권자가. 따라서 갑이 물건을 주문해서 택배기사가 일로 왔다 갔다 해. 그런데 우리 택배기사를 딱 맞고 통행료 내놓으래. 할 수 있다 없다? 없지. 택배기사분은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는 자에 불과해요. 따라서 이 사람들에게는 보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될 것이고요. 갑이 보상 의무를 게을리해. 통행권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습니다. 보상 의무를 게을리했다 해서 통행권이 소멸하진 않아요. 그럼 돈 없으면 통행도 못한단 말이냐. 손해배상 의무가 생길 뿐 지연배상금 같은 걸 포함해서 손해배상 의무가 생길 뿐 통행권이 소멸하지는 않아요. 그럼 통행권은 언제 소멸하나? 감 옆으로 공로가 개설이 되면, 공로에 접하게 되면 당연히 그때는 통행권이 소멸해야 되겠죠. 이렇게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이 통행권의 효과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무상통행권, 무상통행권. 원칙이 유상인데 예외적으로 무상통행권이 있다. 두 가지. 갑이 땅을 하나 갖고 있고 공로에 접해 있었는데 일부만 팔았다. 엔드. 그 결과 맹지가 생겼다.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토지가 생긴 경우. 토지를 일부만 쪼개서 팔아가지고 그 결과 맹지가 생긴 경우하고, 갑과 을이 공유하던 땅이 공로에 접해 있었는데 이걸 분할을 했어. 분할. 그 결과 또 맹지가 생겼어. 이렇게 토지를 일부 양도하거나 공유 토지를 분할함으로써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토지가 생긴 경우에, 그 다음 이게 중요하죠. 그 직접 당사자 사이 에서만 뭐가 인정된다? 무상. 그 직접 당사자 사이에서만. 따라서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을이 땅을 팔았다, 특별승계인. 갑이 땅을 팔았다, 특별승계인. 특별승계인에게는 무상통행권 인정되지 않으니까 다시 유상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되겠죠? 아주 중요하지.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이건 따로. 땅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 갑 소유 땅이고 을 소유 땅이 공로가 이렇게 있어. 첫째, 갑이 여기다가 건물을 지어. 이렇게. 여기 주차장이야. 자동차가 왔다 갔다 해야 되죠. 그래 안 그래요? 여기 통행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지가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것을 스스로 막아놓고 을수 땅을 통행했다 우겨서는 안 되지. 이건 당연히 상식적으로. 또 하나, 요렇게 쪼개서 팔았어. 갑이. 그 지 땅이 맹지가 됐어. 그럼 좀 전에 뭐라 했어요? 갑은 직접 일부 양도 당사자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지요. 그죠? 그런데 이 갑이란 자식이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상관없는 을소유 땅을 유상 통행하겠다고 우긴 적이 있어. 있다 없다? 안 되겠죠. 이런 거. 을 뚜껑 열리겠죠. 을 아주 그냥 뭐 화병 걸려서 죽어요. 이러면.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갑이 스스로 공로 출입을 막아놓고 인접지 땅을 통행하겠다고 우길 수는 없다.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상린권에서 주의투쟁권 꼭 기억하시는 거래요.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리고 이제 조문 몇 가지 확인하시면, 거기까지만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268페이지 소유권에 의 211조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나머지는 자만 올 때 읽으시고 오른쪽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네모 1번에 양가로 1, 양가로 2에 동그라미 2, 3 다음 페이지 4 동그라미 2, 3, 4 밑에 양가로 1번에 상린관계의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 나머지는 나중에 안 보고 하셔도 되고요. 자, 주의투지토인권을 봅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면 219조와 220조 조문 확인하시고 밑에 동그라미 1번에 의 다음 페이지 니은 당연하죠. 통행권자가 비용 부담해야죠. 통로 개설. 그 밑에 판례 배타적 권리는 아니라는 거 동그라미 2에 4줄 요건에 4줄 인정될 수 있다까지 그리고 밑에 기역과 니은 동그라미 2번 요건에 4줄 인정될 수 있다까지 체크하고 그 밑에 기역과 니은 체크하시고 밑에 동그라미 3번 인정 범위의 기역 다음 페이지 맨 위에 니은 리을 미음 시옷 4번에 기역과 니은 특히 기역과 니은 무상토행권은 제가 조문 말씀드렸죠. 기역 3줄 다음 페이지 니은 굵게 되어 있는 거 직접 당사자 사이에서만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문 좀 체크해 볼게요. 한 장을 넘기면 276페이지 맨 밑에 하단에 237조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해요, 이게. 상린관계 조문 중에서. 담이 없는 인접지 소유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담을 설치할 수 있는데 비용이 문제입니다. 비용. 두 개가 있어요. 설치비용하고 측량비용이 있는데 설치비용은 반반 부담하고 측량비용은 면적 비료로 부담 꼭 잊지 마세요. 측량비용을 반반 부담한다고 잘 나와요. 설치비용은 면적 비례로 부담한다고 잘 나와요. 분명히 구별하세요. 설치비용은 반반, 측량비용은 면적 비례. 설반, 측면 이렇게 되죠. 설반, 측면.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위에 239조 공동비용으로 설치한 경계표는 공유로 추정한다고 되어 있죠. 그 옆에 하살 펼치고 분할 금지. 원래 공유물은 분할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비용으로 설치한 경계표는 공유이면서 분할이 금지가 되어 있다. 분할 금지. 가운데 240조 경계를 넘어온 수지, 나뭇가지, 목근, 나무 뿌리. 수지는 제거를 청구했는데 제거하지 않을 때 제거하면 되고요. 목근은 임의로 제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거 청구 후 제거냐 그냥 임의로 제거하냐 그 차이. 맨 밑에 242조 경계선 부분에서 건물을 지을 때는 반미터를 띄워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반미터 50cm. 그런데 어느 지역을 가보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경우 있죠. 그게 그 지역 관습이야. 관습이 있으면 관습에 의하면 돼. 관습이 없을 때 반미터 띄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인 관습에 따라서 다닥다닥 붙을 수도 있는데 그게 없다면 반미터를 띄우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다닥다닥 붙여서 건물을 짓는 관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갑소유 땅이고 을소유 땅인데 을이라는 놈이 바짝 붙여서 건물을 짓고 있어. 을이. 그러면 갑은 요 반미터를 띄우라는 걸 위반한 부분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이 원칙이에요. 철거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단 공사가 착수 후에 1년이 지나버렸거나 또는 이 건물이 완성이 되어버렸다. 건물 공사 착수 후 1년이 지났거나 건물이 완성이 됐을 때는 더 이상 철거를 청구할 수는 없고 손해 배상만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는 건축법이 먼저 적용되기 때문에 민법이 적용될 여지는 거의 없어요. 하지만 민법에서는 이런 거 물어본단 말이에요. 공법에서는 건축법 물어보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민법이 이렇게 되는데 건축법이 이렇게 돼. 그게 적용된 거예요. 특별법이니까. 조문 좀 확인하시면 돼요. 한 장 넘기면 마지막으로 244조라고 지하시설을 할 때 경계로부터 얼마를 띄워라라는 게 이것도 물론 건축법이 우선 적용됩니다만은 두 종류 지하실이 있어요. 1항에 보면 우물이 있죠. 두 줄 내려가면 지하실이 있죠. 우물과 지하실이 다른데요. 자, 먼저 우물,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우물 같은 거 깊이 판다고 착각을 하시는데 얕게 파서 물이 나와야죠. 한 50m를 파내려갔는데도 물이 안 나와. 더 파야 돼요? 아니잖아요. 근데 지하실 같은 건 어때요? 요즘 막 지하 5층, 6층, 7층 막 파내려가죠. 그러니까 우물은 얕게 판다고 생각하시고 지하실은 깊이 판다고 생각하세요. 얕게 파내려가는 것들은 경계로부터 2m를 띄우라고 되어 있고요. 깊이 파내려가는 것들은 깊이의 반을 띄우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물, 용수하수 오물을 저치할 지하시설. 용수하수 오물이 뭐예요? 물탱크하고 정화조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깊이 묻어? 정화조 깊이 묻었는데 빠졌어. 못 나오잖아. 얇게 파야 나오지. 얇게 파는 것들이에요. 우물, 물탱크, 정화조. 그거. 반면에 저수지 깊이 파야지. 3m, 4m, 5m. 그래 물고기도 좀 살지. 감으로도 좀 지하실 깊이 파 내려갈 수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깊이의 반. 그죠? 이렇게 구별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됐어. 끝이야.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중요한 소유권 취득을 봅니다. 소유권 취득은 매매 등 법률 행위를 통해서 취득하는 경우와 법률 규정을 통해서 취득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요거는 부동산은 등기하면 되고 동산은 점유하면 되죠. 그죠? 미리 본 거 보니. 요게 문제가 되고 187조 상속 등을 통해서 취득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취득시효라는 게 있고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 있고 첨부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 있더라. 첨부는 부합이라는 게 있고 혼화라는 게 있고 가공이라는 게 있더라. 이렇게. 이게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인데 요 세 가지가 문제가 되고요. 그 중에서 요 놈이 문제가 되요. 나머지는 다 아는 거고. 조문만 확인하시면 돼요. 요 놈이 문제가 된다. 아주 중요하다. 시효라는 것은 일정한 시간이 경과했을 때의 효력인데요. 두 가지가 있죠. 권리가 소멸하는 소멸시효와 권리를 취득하는 취득시효. 이게 시효예요. 소멸시효, 취득시효. 그중 이제 요것만 우리 시험법에 있는 거예요. 요것만. 자, 그럼 취득시효 뭐냐 도대체? 물건을 갑소유 부동산이나 동산을 원칙 을이 점유를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뭘 취득하는 제도? 이거를 취득시효라 한다. 소멸시효나 취득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를 안 해. 일정 기간. 그러면 소멸시키는 게 소멸시효고 취득시효는 그 사람의 권리를 뺏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권리를 완전히 소멸시키느냐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냐의 문제예요. 어쨌든 이렇게 소멸시효든 취득시효든 권리자가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을 때를 위한 제도입니다. 권리를 완전히 소멸시키느냐 뺏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취득하게 하느냐. 취득하게 하는 거예요. 취득시효. 유형이 부동산 소유권 취득시효, 동산 소유권 취득시효가 있습니다. 둘 다 공통적으로 점유 취득시효가 있어요. 그런데 부동산은 등기부 취득시효랍니다. 등기부.
동사는 당연히 등기부란 건 없고요. 부동산 점유 취득 시효 245조 1항 20년간 소유의 이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 반드시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 반면에 등기부 취시효 10년간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는 자가,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으면 소유자겠죠. 아닌 놈이 있다 그랬죠. 아닌 놈. 소유자로 등기는 했지만 소유자가 아닌 놈이 있다 그랬어. 우리나라에서 고놈. 이놈이 소유자라면 뭐 의미 없고, 이놈이 소유자라면 소유권자인데 뭐, 그죠? 근데 소유자로 등기된 놈이 소유자가 아닌 놈이 있을 수 있어. 그 놈이 10년간 소유의 이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를 하면 이미 등기가 돼 있으니까 뭘 취득? 소유권을 취득. 이걸 등기부 취득시효를 한다. 동산 10년 점유와 5년 점유가 있다. 요거는 소유의 이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 그러면 소유권 취득. 요거는 소유의 이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이며 과실 없이 동산을 점유.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 그러니까 선이 무과실이 없으면 10년, 선이 무과실까지 있으면 5년 이렇게 됩니다. 장기 취득시효, 단기 취득시효 이렇게도 불러요. 어째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고요. 요게 핵심이 됩니다. 세 번째, 우리 민법은 취득시효를 통해서 뭘 취득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소유권. 그죠? 그런데 소유권만 취득하는 게 아니고요. 지상권도 되고 분묘기지권도 되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도 취득시효를 통해서 취득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자, 여기서 안 되는 거 암기. 취득시효라는 제도를 통해서는 취득할 수 없는 권리 몇 개가 있는데 3개 암기. 점유권, 유치권, 저당권. 3개. 점유권, 유치권, 저당권. 점유권하고 유치권은 점유만 하면 인정돼요. 일정 기간이 필요가 없고요. 저당권은 점유 자체를 안 해요. 취득시효가 될 수가 없어요. 다음 중 취득시효를 통해서 취득할 수 없는 권리는 3년 전에 답이 저당권이었어요. 외워야 돼요. 취득시효라는 제도를 통해서는 취득할 수 없는 권리. 네 번째, 누가 취득해요? 자연인 법인이겠죠? 객체, 부동산, 동산이겠죠? 그쵸? 부동산이니까 토지 또는 건물일 거예요. 그런데 요놈들 중에서도 이것도 되나? 대법원까지 간 게 몇 개 있어요. 대법관님 이것도 돼요? 이렇게. 첫째, 자기 거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 내 건데 내 거임을 증명하기가 어려워. 내가 노트북을 돈 주고 샀어. 내 거야. 근데 어떤 놈하고 소송이 붙었어. 난 분명히 샀는데 근데 샀다는 영수증도 없고 내가 샀다는 걸 증명해 줄 사람도 없네. 근데 다행히 내가 이걸 10년을 점유했어. 그러면 취득시효 주장하면 된다. 네? 자기 소유권도 된다. 두 번째, 토지 일부 갑소유 100평짜리 땅 중 50평만 점유했어. 된다. 쪼개서 내놔. 그러면 돼요. 분할해서 등기 청구하면 된다. 세 번째, 갑을이 공유하던 땅을, 갑을이 공유하고 있는 땅을 병이 20년 점유했어. 그럼 병은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하죠. 어떻게 등기를 청구해요? 갑하고 을에게 각 지분 이전 등기를 청구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분도 된단 말이에요. 네? 부동산 공유 지분, 국유재산, 국가 걸 빼서 될까요? 안 될까요? 나눠! 국유재산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이 있어요. 일반재산을 과거에 잡종재산이라고 불렀어요. 뭐냐? 이거 행정 용도가 정해져 있어요. 관공서, 학교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이건 행정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아. 일반 재산만 된다. 잡종 재산만 된다. 곡물이라는 게 있어요. 곡물. 곡물은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 물건이 곡물이에요. 공원 같은 것들, 해운대 바닷가 같은 것들. 그런데 이 곡물이 해운대 바닷가처럼 자연적으로 조성된 자연곡물이 있고, 공원이라든가 그다음에 돈 모아가지고 농업용소 확보를 위해서 축조한 저수지 같이 인공곡물이 있어요. 그 중에 자연곡물은 안 돼요. 근데 요 놈이 문제가 생겼어요. 대법원 판례 중에 수리조합이라고, 수자원공사 이 전신이죠. 수리조합을 결성해서 돈을 조합비를 받아가지고 농업용소로 쓸 저수지를 축조, 인공적으로 조성된 그 지역 주민들이, 조합원들이 물을 끌어올 수 있는 인공곡물이죠. 그런데 이 저수지 둘레다가 을이란 놈이 펜스를 치고 20년을 낚시터로 운영을 했어. 점유하고. 그리고 나서 취득시효를 주장한 적이 있어요. 있다 없다 이거? 있다. 된다. 인공곡물 된다. 집합건물 공용부분, 복도계단, 아파트 복도계단 안 되겠죠. 복도식 아파트 마지막 코에 있는 부분이 자기 현관문 앞에다가 문짝을 딱 달아놓고 자기 현관문 안을 앞을 20년간 독점적으로 창고처럼 썼다 하더라도, 전실처럼 썼다 하더라도 취득시효를 인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안 된다. 그래서 이거 딱 머릿속에 일단 외우세요. 박스 쳐놓고 되는 거 안 되는 거 고르세요.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고르실 수 있겠지? 됐어.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 245조에 해당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요. 의, 요건, 효과 한 번에. 의, 요건, 효과 한 번에. 이런 경우 생각해 보죠. 갑소유 땅하고 을소유 땅이 있어. 근데 을소유 건물이 있는데 이게 갑소유 땅을 이만큼 침범해 있어. 이때 건물 부지는 건물 소유자가 점유한다 그랬으니 을이 점유한 거죠. 갑소유 땅을. 갑이 건물을 지려고 청량을 했더니 경계가 여기야. 을소유 건물이 침범해 있네. 당연히 철거를 청구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을이 건물 소유를 통해서 저 갑소유 땅을 20년 이상을 점유했네. 그러면 오히려 을이 갑에게 뭐 내놔라? 소유권 내놔라. 이게 점유 취득시효가 됩니다. 이럴 때 많이 분쟁이 생겨요. 그래서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는 20년 이상이겠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은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 이게 의의가 되는 거예요. 조문 자체가. 그리고 조문을 쪼개가지고 요게 요건이 되는 거고 요게 효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요건, 효과가 한 방에 해결이 됩니다. 자, 먼저 요건.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해야 된다 그랬죠. 부동산은 당연히 아는 거고. 자, 요게 추정되죠. 점유자는 스스로 자주 평온, 공연 점유를 증명할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요게 문제예요. 갑하고 을이 소송이 붙었을 때 을은 소유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했다. 증명 필요 없고, 두 번째 20년 이상을 계속 점유했다. 증명 필요 없죠. 아까도 계속 점유 추정됐지. 그런데
계속 점유는 그냥 추정 안 해줬어요. 특정 두 시점에 점유했다는 게 인정이 되어야 계속 점유를 추정해주죠. 198조. 특정 두 시점의 점유 사실이 인정이 되어야 점유 계속이 추정이 됐어요. 자, 여기서 이 특정 두 시점이 언제냐? 20년 기간 계산을 할 때 언제부터 언제로 기간을 잡아야 되는가? 판례. 요 계속 점유 기간. 갑수의 땅을 을이 점유를 개시한 날. 이날. 네? 을이 최초로 점유를 개시한 날. 그때부터 20년이 된 날. 요 20년이 되는 것을 시효 완성이라고 해요. 그 시효 완성 1, 2개. 요때 을은 점유 사실을 인정받아야 돼요. 요때. 그런데 보통 남의 땅을 20년간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남의 땅인 줄 모르고 점유하는 게 태반이고 20년이 되었다 하더라도 취득시효라는 제도를 모르기 때문에 취득시효를 주장하지도 않고 세월이 흘러요. 흐르다가 어느 시점에서 갑하고 분쟁이 붙었을 때 이제 그제서야 취득시효라는 걸 주장하게 되는데 불행하게도 을은 이 날짜를 기억을 못한단 말이에요. 보통은. 그러니까 이 날짜도 특정할 수가 요 날짜가 기억이 나야 요 날짜도 특정이 되는데 이걸 기억 못하니 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현재 점유하고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기간을 20년을 역산해서 점유하는 날짜 D 역산해가지고 기산점을 기산일을 마음대로 선택하는 놈이 나와요. 원래는 A와 B 이 두 시점의 점유를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게 기억이 안 나니까 C와 D를 주장하는 애가 있어요. 판사님 저는 요때 점유했고요. 지금 점유하고 있고요. 따라서 20년 계속 점유 이렇게. 우리 대법원 이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칙이 최초 점유를 개시한 날과 그날부터 기간을 정산해서 역산이 아니고 20년이 되는 날 이 특정 두 시점의 점유 사실을 인정받아라. 그래야 점유 계속을 추정해 주겠다. 이게 판례예요. 다만 예외 첫째 쭉 갑이 소유자였던 경우 을이 점유를 개시한 때도 갑 20년이 된 때도 갑 그 이후에도 갑 계속해서 갑 소유자 또는 소유권 등기 명의인의 변동이 없었던 경우 이때는 아무데나 아무 날짜나 선택해도 된다. 이게 첫 번째 예고예요. 또 하나가 갑소유 땅일 때 을이 점유했고요. 갑소유 땅일 때 완성이 됐어요. 20년이 됐어. 자, 그럼 이제 이거는 이제 갑에게 이전득의를 청구해서 소유권 취득하면 되죠. 그런데 갑이 팔아먹었어. 을한테 등기를 넘겨주지 않고 제3자에게 팔아먹었어. 그래서 을의 시효가 완성된 후에 소유권이 변동이 됐어. 근데 여전히 을이 점유하고 있어 땅을. 또 20년이 됐어. 대단한 불굴의 의지 한국인 을 남의 땅을 중간에 소유자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40년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을 이렇게 되죠. 이때 우리 대법원이 요거를 이 차 취득시효라고 부르고 을이 최초로 점유를 개시한 때가 아니라 을의 시효가 완성된 후에 소유자가 변동이 된 때, 요때가 기산점이 된다. 그러니까 을이 최초로 점유한 때가 아니죠. 그러니까 예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2차 취득시효를 우리 대법원이 인정하고 있고 그 2차 취득시효가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2차 취득시효가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이전득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요건에서 요 기간 계산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특히 예외 2개. 잊지 마세요.
효과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한다 그랬죠? 첫째, 을이 갑소유 땅을 20년 이상 점유했는데 그 갑소유 땅이 미등기 부동산이야. 등기해야 돼요? 등기 필요 없을까요? 등기해야지. 등기하라고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부동산 소유자 이름으로 보존 등기를 하고 이전 등기 받아야 소유권 취득한다 이렇게 되겠죠. 미등기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시험지에 보라 미등기 부동산을 20년 이상 점유한 경우에는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땡, 등기해야 됩니다. 두 번째,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하니까 일단 을은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겨요. 그죠? 일단은 을은 소유권이 먼저 생기는 게 아니고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깁니다. 자, 이 이전, 등기, 청구권을 누구에게 행사한다? 시효, 완성, 즉 딱 20년이 되는 날의 소유자. 을이 최초의 점유를 개시해서 20년이 딱 되는 날의 소유자. 그 자를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해라. 그러면 보세요. 갑소유 땅일 때 점유를 개시했는데 중간쯤 갑이 병한테 팔았어요. 중간쯤. 을의 시효가 완성이 되기 전에. 그럼 완성될 때 소유자는 병이죠. 병을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반대로 을의 시효가 완성이 된 후에 소유자가 바뀌었어. 이때는 새로운 소유자 병에게는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을의 시효가 완성된 후에 갑이 병한테 팔았어. 20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요 경우에는 병이 소유자였던 거고 요 경우에는 요때까지 갑이 소유자였으니까 갑에게만 하는 거죠. 그죠? 요 경우에는 병에게 할 수 있는 거고 요 경우에는 갑에게만 하겠죠. 그러니까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가 누구냐? 그놈을 찾자. 예?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하라. 또 이거 채권적이에요? 물권적이에요? 채권적이라고 그랬죠. 우리 지난주에 등기 청구권 할 때 따라서 원칙 몇 년의 소멸시효에 걸려요? 10년. 예? 그런데 을이 계속 점유하고 있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랬죠. 근데 을이 점유를 하다가 등기하지 않은 채 이 부동산을 전매를 하고 점유를 넘겨줌으로써 을이 점유를 실하게 되었을 때는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등기청구권의 성질을 하면서 부동산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과 부동산 점유 취득시 완성자 이전 등기 청구권을 비교했었어요. 네? 지금 다시 한번. 정리. 을의 이전 등기 청구권 시 완성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하라. 두 번째, 채권적이사 원칙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하지만 을이 스스로 점유하고 있을 때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점유를 넘겨줌으로써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그 이전 등기 청구권은 바로 소멸하는 것도 아니고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도 아니고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네? 헷갈려요. 한두 서너 번 들어가지고는 머리에 남아있지도 않아. 일단 요게 기본이에요. 요게 딱 기본. 기본이죠? 기본도 머리 깨지죠? 기본을 가지고 사례를 대비하자. 사례. 갑소유 땅을 을이 20년을 점유했다. 그래서 을에게 뭐가 생겼다?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겼다. 이 상태에서 을이 정에게 팔고 점유를 넘겨줬다. 첫째, 을의 이전 등기 청구권은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랬죠? 두 번째,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지요.
왜?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없잖아요. 예? 정이 직접 청구한다는 건 의뢰 등기를 생략한다는 거잖아요. 그래 뭐 합의가 있어야지. 합의 없잖아. 그러니까 정은 갑에 대해서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고 의를 대위하여 청구 이렇게 되겠죠. 네, 첫 번째. 두 번째, 의뢰 시효가 먼저 완성이 됐다. 그런데 갑이 팔아먹었다. 병에게. 등기를 넘겨줬다. 이거 마치 이중매매하고 똑같죠. 그렇죠? 갑원들에게 이전 등기 의무가 있는 상태에서 병에게 팔아먹고 병에게 넘겨줬으니까 마치 이중매매하고 똑같아졌다. 병이 뭘 취득한다? 소유권 취득. 소유권 취득. 한다. 그래서 첫째, 원칙. 을은 병에 대해서는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다. 그렇죠? 그리고 을은 갑에 대해서만 책임을 추궁하게 되는데 우리 이중매매에서는 채무 불이행 책임을 추궁했죠. 근데 여기서는 채무 불이행 책임을 추궁할 수가 없다. 왜? 이중매매와는 달리 이거는 각과 할세 계약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다.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예? 갑이 을에게 등기를 넘겨준다는 걸 넘겨줘야 되는 걸 알면서도 병에게 팔아먹은 것은 을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 그리고 이 갑의 불법행위에 이 팔아먹는 게 불법행위라고 그랬죠. 병이 적극가 당하면 이때는 갑병매매는 무효가 된다. 반사질서로. 자, 이 경우에 을은 우리 이중매매에서 봤죠. 갑을 대위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건 이제 팔아먹은 경우 수용이 됐다. 의뢰 시효가 완성된 후에 수용된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아니더라. 그쵸? 갑도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가 없고. 을은 갑에게 땅 대신 보상금 내놔라. 대상 청구할 수 있다. 뭘 할 수 있다고요? 대상 청구. 땅 대신 보상금 내놔라. 근데 갑이 을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묻거나 을이 갑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묻거나 대상을 청구하려면 단 갑이 알고 있었어야 된다. 뭐를? 의뢰 시효가 완성됐다는 걸. 을에게 등기를 넘겨줘야 한다는 걸. 갑이 의뢰 시효가 완성됐다는 사실, 그래서 을에게 등기를 넘겨줘야 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팔아먹거나 수용당한 건 불법행위도 아니고 갑의 잘못이 아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을이 갑에게 대상 청구권이나 불법행위 책임을 물으려면 갑이 알고 있었어야 되고 을이 알려줬어야 된다. 내가 이전등기 청구권이 있다. 그거를 알려주거나 고지 또는 이전등기를 아예 청구하거나 행사, 자신의 시효가 완성됐다는 걸 알려주거나 팔아먹거나 수용이 되기 전에, 갑이 팔아먹거나 수용이 되기 전에 을이 갑에게 내가 시효가 완성됐다. 고지. 등기를 넘겨달라. 권리 행사. 그래서 갑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팔아먹거나 수용이 되었을 때만 을은 갑에게 불법행위 책임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됐죠? 일곱 번째. 효과와 관련해서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한다고 그랬죠? 등기하기 전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그럼 등기하기 전에 누가 소유자예요? 갑이 소유자죠.
얘가 지금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죠. 근데 얘는 아직 소유권 있고 얘가 소유권 있죠. 그러니까 갑은 을에 대해서 소유권에 기초한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는가의 문제? 없다. 없다. 왜? 을은 이전 등기 권리자. 마치 매수인. 갑은 이전 등기 의무자. 소유물 반환 청구 못한다. 또 갑은 을에게 사용료 내놔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한다. 또 갑은 을에게 너 불법 점유자 아니냐? 손해를 배상하라. 청구할 수 없다. 잘 생각하세요. 을의 시효가 일단 완성이 되면 을은 뭐가 생겨요?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등기 권리자가 돼버려요. 마치 부동산 매수인하고 똑같이 돼요. 똑같이. 그러니까 더 이상 불법 점유가 아니에요. 얘는. 등기 권리자로서 정당하게 점유하고 있는 걸로 봐요. 그래서 갑은 을에게 소유권에 기초하여 반환 청구를 못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하고 손해배상 청구하지 못하고 이렇게 됩니다. 여덟 번째, 을이 등기하면 뭘 취득? 소유권 취득. 언제부터? 언제부터? 점유 개시 시부터. 20년 전부터 을은 뭘 취득한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소구표가 인정된다. 소구표. 뭐가 인정된다? 소구표. 등기한 때부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소유권을 취득한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이 소구표를 과세관청에게는 주장을 못한다. 을이 시효가 완성이 됐는데 을이 등기를 하기 전에는 누구 소유? 갑 소유. 갑의 세금 체납을 이유로 국세청에 압류를 해버렸다. 에? 그 상태에서 을이 등기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 국세청에 쫓아가가지고 이거 20년 전부터 내 거였는데요? 왜 엉뚱한 사람 물건 압류하셨나요? 라고 주장할 수 없다. 소구표가 인정은 되지만 소구표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두 개가 더 있는데 그 두 개까지는 됐고 여기까지만 일단. 이게 점유취득시에서 여러분들 대비하셔야 될 기본적인 거 머릿속에 넣으셔야 되고요. 사례 형태로까지 지금 말씀드린 거 대비해 주셔야 돼요. 예? 오늘 석가탄신일 날 오신 목표 중에 하나가 딱 이거죠. 이거 하나만 건져 가셔도 아까 주의 투지 토익권하고 두 개. 예. 오늘 오신 거 잘하신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하루가 빠져서 본 갑이 알게 됐을 경우에는 주장 뭐가 빠져요? 날짜가요. 20년 안 되면 주장 못 하죠. 하루나 있을 때 안 돼. 20년 딱 돼야 돼. 조문에 20년이라고 돼 있잖아요. 19년 11개월 29일 안 돼. 19년 11개월 29일 23시간 59초 안 돼. 20. 대비하셔야 돼요. 일곱 번째, 부동산 등기부 취득시효. 이거 간단하게. 의요건 효과. 일단 소유자로 등기가 돼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부동산을 10년간 점유해야 돼요. 어떻게? 소유회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이며 과실 없이. 이렇게. 그럼 뭘 취득해요? 이걸 취득해요. 이게 등기부 출시예요. 일단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자로 등기가 된 자가 10년간 소유회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이며 과실 없이. 아까 점유취시효는 몇 년이었어요? 20년. 근데 얘는 등기하고 10년 점유죠. 그럼 등기 10년, 점유 10년이죠. 그죠? 그 등기 10년이 점유 10년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등기의 점유적 효력이라고 불러요. 몰라도 돼. 몰라도 돼. 몰라드는 걸 왜 말하냐, 이 자식아. 한 번 말해놓은 거 하고 아예 말 안 한 거하고 완전히 다르니까. 어쨌든 몇 년만 점유하면 된다? 10년 차. 소유자로 등기. 아까 소유자로 등기는 되어 있으나 소유자가 아닌 놈이 문제가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등기는 유효한 등기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등기는 유효한 등기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고요. 만약에 이게 유효한 등기라면 이놈은 소유자잖아. 그럼 굳이 이놈은 취득시효가 필요가 없잖아요. 20년이 아니라 몇 년 점유죠? 10년 점유예요. 그리고 소유회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이며 과실 없이까지 점유해야 되는데 무과실로. 이거는 추정이 되지만 이거는 추정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무과실 점유만은 소송이 붙었을 때 등기부 측시 완성자가 주장 증명해야 되죠. 무과실 점유만은.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이 선의 무과실은 선의 무과실로 등기하라가 아니라 점유하라. 점유. 그렇죠? 선의 무과실 등기도 있고 선의 무과실 점유도 있는데 선의 무과실로 등기하라가 아니라 선의 무과실로 부동산을 점유하라는 거고 그것도 점유할 때만 선의 무과실이면 충분해요. 부동산 등기부 취득시효를 부정하는 자가 이놈은 5년쯤 알았는데요. 10년 동안 계속 선의무과실 아닌데요라고 주장을 했어요. 법원은 10년 동안 계속 선의무과실 필요 없어. 점유를 개시할 때만 선의무과실이면 돼. 그리고 등기한 상태에서 10년을 점유해야 되죠. 그러니까 등기도 몇 년? 10년. 점유도 몇 년? 10년. 그런데 을이 등기부 취득시효가 지금 문제가 됐어요. 갑등기가 무효여서 을등기도 무효가 됐고 지금 원래 진정한 소유자하고 소송이 붙었어요. 이때 을이 주장할 수 있는 게 등기부 취득시효밖에 없어 지금 상태가. 에? 주장할 수 있는 게. 그런데 불행하게도 을이 3년밖에 안 됐어. 더 아깝게 할까요? 9년 11개월 29일 등기부 취득시효 택도 없죠. 그런데 갑이 8년이야. 합치면 11년이니까 10년 충분하죠. 합칠 수 있냐? 있어. 점유승계 인정돼요. 이게 199조예요. 네? 아까 점유권에서 체크 안 했던 조문이 하나 있어요. 199조라고. 점유를 승계한 자는 자신만의 점유 3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전 점유자의 점유 8년을 함께 주장할 수도 있다. 이게 199조. 점유승계. 그런데 이 등기승계가 인정이 되냐 말이지. 등기승계는 규정이 있다 없다? 없어. 없는데 판례가 인정 이것도. 조문은 없어도 등기승계도 인정. 그래서 전 등기 명인의 등기를 합하여 10년 전 점유자의 점유를 합하여 10년 점유승계뿐만 아니라 등기승계도 인정된다. 그렇죠? 등기부 취득. 그리고 그럼 바로 뭘 취득한다? 소유권을 취득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을이 10년 등기 10년 점유가 돼가지고 등기부 취득시효가 인정이 됐어. 등기부 취득시효가 인정되면 바로 뭐를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런데 A 토지 진정한 소유자가 있었어. 진정한 소유자가 을과의 소송에서 패소했어. 을의 등기부 취득시효가 인정돼서. 그래서 안 되겠어. 이 진정한 소유자가 열이 받아서 서류를 위조해서 이걸 말소시켜버렸어. 서류 위조했으니까 불법 말소죠. 불법 말소지. 자, 을 등기가 불법 말소됐어. 을 소유권 상실한다 안 한다? 소유권 상실하지? 않는다 그랬죠.
등기는 권리의 존속 요건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 경우에 을은 뭐 하면 돼요? 소유권 상실하지 않았으니까 회복 등기 청구하면 돼요. 그렇죠? 말소된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등기 명의를 상대로 회복 등기를 하면 돼요. 예? 그런데 이 을이 회복 등기를 청구하지 않고 갑을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전 등기를 청구한 사건이 있었어요. 을이. 자, 을은 갑을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이건 점유 취득시효 완성자가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자가 하는 게 아니고 점유 취득시효 완성자가 하는 거잖아요. 예? 잘 보세요. 점유 취득시효의 경우에는 시효가 완성됐을 때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이전 등기 청구권. 그렇죠? 그런데 등기부 취득시효는 완성이 되면 뭘 취득해요?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길 여지가 없어요. 그렇죠? 정리.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이 돼서 소유권을 취득한 을이 그 등기가 불법적으로 말소되었을 때 이미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유권에 기초한 회복 등기를 할 수 있을 뿐, 예? 전 등기 명의를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이거는 누가 행사하는 거니까 점유 취득시효 완성자가. 그렇죠? 아우 이게 무지하게 어려워 이게. 이것까지 우리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어요. 징글징글하죠. 이해가 될 듯 말 듯? 됐어. 이거 됐어. 될 듯 말 듯만 해도 됐어. 예. 일단 부동산 취득시효 이렇게 두 덩어리 오늘 이건 반드시 정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쉬었다가 체크하고 나머지 보겠습니다.